안녕하세요. 아스날 해외 소식을 우리말로 전해드리는 불사조 램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풀럼전과 34라운드 에버튼전 사이에 나온 이야기거리를 모아봤는데요. 두 경기 동안 해외 언론들은 아스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도 VAR로 페널티킥을 날린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상당히 직설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풀럼전에 이어 일주일 만에 2번이나 판정 불이익을 받았다며 오프사이드 장면을 20번이나 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진행자 게리 리네커 역시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맞장구를 쳐줬는데요. 같은 프로그램의 앨런 시어러, 히찰리송의 파울이 페널티킥까지는 아니었다지만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에버튼의 골 장면 직전에 히찰리송은 온사이드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건 역시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또 다른 패널 마이카 리처드는 VAR이 모두를 열받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판정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화가 난 아르테타, 심판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설명해달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축구 감독들은 언론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느냐며 VAR 판정의 일관성, 투명성,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중에 교체로 들어온 에버튼 선수 파비안 델프의 양말이 클로즈업된 걸 보셨나요? 알고 보니 델프 혼자 양말을 잘못 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특별히 징계까지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도 에버튼 수비수 지브릴 시디베가 양말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드레싱룸까지 뛰어갔다 오는 불상사가 생겨서 안첼로티 감독이 화를 낸 적이 있다네요. 에버튼 드레싱룸에 도비라도 사는 걸까요? 슈퍼리그 참여를 번복한 아스날, 팬들의 분노가 경기장까지 번졌습니다. 2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팬들이 운집해서 구단주 스탠 크론케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크론케 인형에 목을 매달기도 할 정도로 팬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경기 중에도 시위는 계속돼서 폭죽 소리, 경찰 헬기 소리가 중계방송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팬들에겐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 이미 시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은 없었다고 말했고요. 아스날 레전드 이안 라이트는 팬들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크론케는 팀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스날이 팔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요. 음악 사이트 스포티파이의 창립자 다니엘 에크가 트위터로 아스날 인수 의지를 밝히며 의혹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스날을 응원해왔다며 크론케가 팔 생각만 있다면 인수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38살인 다니엘 에크, 스웨덴 출신으로 지금까지 여러 기업을 창업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기면서 부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아스날의 가치는 3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다니엘 에크의 재산만 5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스날이 오일머니가 아닌 뮤직머니를 받게 될까요? 하지만 크론케는 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스탠 크론케의 아들 조시 크론케가 팬들과의 대화에서 아스날을 매각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슈퍼리그 참여에 대해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단을 책임진다는 건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스날이 속한 슈퍼리그냐, 아스날이 없는 슈퍼리그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도 기자들에게 슈퍼리그 진행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었다며 구단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식에 지지를 보낸다고 상황을 봉합했습니다. 벵거 감독님은 슈퍼리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슈퍼리그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나 다름없었다며 시작부터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으셨다는 벵거 감독님. 프리미어리그를 무너뜨리는 게 모든 유럽 다른 리그들의 꿈인데 어떻게 영국 팀들이 앞장서서 리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가 가장 놀라웠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또 준비 과정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었다며 최고 수준의 클럽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벵거 감독님은 슈퍼리그 같은 방식보다 유럽 축구 일정을 다른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3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도록 일정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국제대회를 국내 대회가 끝난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선수들의 부담을 낮추자는 거죠. 또 월드컵이나 유로처럼 각 대륙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중요한 대회를 빼고는 큰 의미가 없는
유로 네이션스 같은 대회를 모두 없애자고도 주장하십니다. 불사조 램지 생각에도 피파나 유에파가 경기를 너무 많이 시켜서 선수들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라면 벵거 감독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불사조 램지가 물어온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슈퍼리그에 대해 아스날 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프리미어리그를 사랑하고 아스날을 걱정하는 벵거 감독님의 말씀에도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